네, 안녕하세요. 창풀지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TV 첫 번째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창풀에서는 팀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계속해서 초보 창업자들을 창업을 시키고 있고, 팀 비즈니스가 뭔지에 대한 것들은 사실 저희 창풀 카페를 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도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왜 창풀이 이 팀 비즈니스를 하게 된 이유, 이 주제로 일단 팀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첫 영상을 소개와 이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풀 팀 비즈니스란 초보 창업자가 숙련된 고수 창업자와 팀을 이뤄서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요, 시스템을 전수받고 노하우를 전수받고, 그리고 물류 시스템 공유를 통해서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브랜드 네임은 같이 쓰고 있는데 프랜차이즈는 아니에요. 따로 로얄티라든지 강제 물류 공급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대신에 고객들로 하여금은 어쨌든 공동 브랜드 파워를 느끼게끔 하되, 결국에는 본점과 똑같은 그런 물류 구조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전수받는다는 차원에서 거품 없이 어느 정도 검증된 브랜드로 내가 장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의 브랜드를 키워낸 고수 자영업자가 팀 비즈니스의 리더로 참여하고요, 창업에 필요한 인프라 그리고 창업 과정을 또 서포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창풀에서 함께 초보 창업자들을 데리고 창업을 시키는 프로젝트를 팀 비즈니스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창업 시장에 제가 있다 보면은 정말 초보 창업자가 하기에 적합한 업종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막 대박이고 줄 서고 막 이런 것들만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초보자들이 하기에 적합한 아이템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문제없이 운영해 놓은 그런 고수 사업자가 있죠. 그렇게 자신만의 노하우 시스템으로다가 오랫동안 그렇게 운영을 해온 고수 사업자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그 고수 사업자도 자신의 브랜드를 또 키워가고 싶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방식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노하우와 시스템을 좀 다른 사람이 생존을 하는데 좀 쓰고 싶다, 그런 사업자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창풀 카페만 오셔도 한 20여 명 이상의 그런 사업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창업은 해야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막막하다 보니까 결국 프랜차이즈 시장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초보 창업자들은 과제만 있으면 열심히 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칙화되고 시스템 되어 있고 여기저기 홍보글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죠. 물론 초보자들이 제대로 투자하고 제대로 시스템 갖춘 회사를 선택하고, 그래서 투자의 마인드라든지 좀 어느 정도 좀 알미 좀 백힌 상태에서 창업을 하는 거야 뭐라고 안 하지만, 제대로 된 뭐 시스템의 노하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냅다 그냥 물류 공급만 하겠다, 그냥 일괄된 시안 그냥 디자인 넘기고 프랜차이즈라고 얘기해도 좀 뭐한 그런 회사들이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가만히서를 속고 마케팅 기법에 속고, 그래서 한번 선택을 하고 뒤에 계피 보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 결과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에 눈탱이 맞고, 이미 가진 돈 다 털어서 시작은 했는데 해도 해도 안 남는 구조로 시작하고요, 결국 그렇게 자신이 가진 돈 다 날리고 겪지 않아도 될 것들을 몇 년에 걸쳐서 겪은 다음에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악순환 구조를 좀 바꾸고, 처음 시작부터 제대로 된 팀의 리더의 지휘 아래 공부하고요, 같이 창업하는 비즈니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됐죠. 아무리 맛집 사장님이라고 해도 자신이 가진 노하우와 시스템이 있어도, 기존에 막 뭐 몇 년, 십수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조차 내 걸 가지고 남을 이렇게 창업을 시켜준다? 이게 그렇다고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본인도 창업을 해봤는데 남을 또 차려주는 게랑 좀 달라요. 엄두가 안 나단 말이죠. 뭐 상권과 입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빵으로 깐다고 해도 왜 그 매장을 선택해야 되고, 그 사람이 가진 예산, 성향, 그 물건을 가지고 디자인 잡고 인테리어 잡고 간판 달고 주방 기물 기자재 들어가고 가구 들어가고 소품 들어가고 운영과 관련된 그 모든 과정들, 그 뒤에 오픈하고 나서부터 또 뭐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까지,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고수 창업자들도 간간히 뭐 저희가 전수 창업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출점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긴 하지만, 그걸 실제 실행해서 오픈시키기까지가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못해요. 예, 저도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혼자서 하라고 하면. 그래서 고수 창업자, 팀 비즈니스 수장이 있고, 새롭게 창업을 하는 초보 창업자들이 있으면 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창풀 팀이 합류를 해가지고, 저 포함해서요, 관리 감독으로 참여해서 시행착오 없이 절차에 맞는 프로세스를 제공하고요, 창업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업체들 사이에서 힘있게 지휘함으로써 초보 창업자들의 장사 시작을 돕고요, 고수 자영업자들의 사업 시작을 돕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미 창풀에서는 창풀 아키 프로젝트로만 해도 지난 2년 동안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개인 매장들이죠. 브랜드를 만든다고 우린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쓸만한 브랜드들은 지금은 팀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다가 계속 성장을 시키고 있어요. 초보 창업자들을 위한 개인 매장을 만드는 것도 사실 제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고요. 초보 창업자들 그냥 바로 처음부터 프랜차이즈로 가는 거, 이것도 또 리스크가 있고 투자금도 많이 들고, 모든 것들이 다 오른 이 시기에는 사실 서로 힘을 합쳐서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중간에서 팀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검증되고 또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 중인 사업 아이템을 가진 고수 창업자가 팀의 리더가 되고, 또 창풀의 시선으로 이게 초보들이 할 수 있는 인력 구조인가 원가 구조인가 이런 것들을 또 따져보고 저희가 영입을 하죠. 그러면 팀 원인 초보 창업자가 그 팀에 들어가서 내 매장을 만들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처럼 강제적이고 높은 투자금에 프랜차이즈 그 마진 붙은 그런 비싼 물류를 받으면서, 그리고 또 로얄티도 또 많이 내면서 이런 구조가 아니라, 시작 단계에서는 정말 어느 정도 자기가 가진 선 안에서 팀 리더의 지휘 아래 장사도 배우고, 거품없이 창업 자금 쓰는 거 중요하죠, 첫 창업 때는. 그리고 현재 이용하는 고수 창업자들의 이 물류 시스템, 개인이 사실 프랜차이즈 고르는 것도 이게 발주 시스템이 이런 것들이 편하단 말이에요. 안정적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개인이 못하다 보니까 저희는 팀을 꾸려가지고 일종의 공동구매 형태로 해서 발주 시스템까지 잡아주는 이런 것까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공동구매를 가니까 내가 혼자 하면 비싸게 받을 거 같이 사니까 좀 어느 정도 절충된 가격으로 받는 거고, 공동 생산으로 다 편의를 높임으로써 어쨌든 상호 서로 동반 성장하는 그런 그림, 그게 바로 창풀 팀 비즈니스가 그리는 그림이고, 지난 한 1년 6개월 동안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창풀직인 저를 비롯한 저희 팀원들은 사실 계속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일을 했지만, 사실 이젠 팀 비즈니스는 이젠 그 브랜드 수장하고 같이 팀을 이뤄서 그 초보 창업자들하고 같이 창업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사실 초보 창업자들한테 뭐가 제일 필요하냐,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그래요, 오픈까지는 어떻게 된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조력자예요, 조력자. 제대로 어딘가 전화해서 내가 지금 장사를 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런 환경인데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랬을 때 전화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초창기에 어떤 아이템이냐, 뭐가 유망하냐, 이런 건 나중에 장사, 창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난 뒤에 서로 각자 생각하고 각자 판단하에 기회를 보고 틈새 보면서 자신의 노하우로 달성하는 과정에서 선택이 되는 것이지, 초보들은 아이템을 보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시작하는 자영업이라는 직업을, 자영업이라고 하는 이런 신분에 연착륙하는 게 이게 가장 큰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배워야 돼요. 창업하겠다고 돈만 내면 차려진 이런 프랜차이즈 형식이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거 하나부터 1부터 10까지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오픈한 이후에도 그냥 누가 그냥 그대로 가져다 주는 거, 포장 풀어서 뭐 그냥 장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고, 팔게 되는 이 의미가 뭐고, 본질은 뭐고, 뭐가 부족한지 고민해야 되고, 타개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장사 선배이자 뭐 선생님, 조력자한테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죠. 같은 브랜드를 하고 있는 사람이면 서로 각자 취급하는 그런 운영의 형태가 비슷하니까 더 효율적인 그런 조언이 가능하겠죠. 실제 프랜차이즈를 선택해도 10년을 해도 초보 창업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슈퍼바이저가 관리한다는 건 엄밀히 따지면 본사의 수익적인 부분, 가맹점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수준이지, 그 가맹점지 진짜 이 내면적인 것들을 케어하지 못하죠. 심지어는 슈퍼바이저 또한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 한번 해보지 않고 장사 한 번 안 해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직장인이죠. 대표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계약해서 가맹사업하는 가맹점주들 얼마나 많습니까? 직접 그 업을 가지고 탄생시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 경험하면서 내공을 쌓은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내 사부여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그 일에 대해서 상의하고, 흡사, 앞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적인 것도 예방하고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도 사수라는 게 있어요. 몇 배 어려운 창업이라는 걸 하는데 사수 없이 정해진 대로만 하고 살아라, 차렸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봐, 그런 게 사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개인 브랜드를 오픈시킬 때 그런 부분들은 진짜 겪어내고 스스로 이겨내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이 변하거나 자기도 계산이 안 된 것들을 겪게 되면은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쑥쑥무책으로 망하는 경우들도 있죠. 창풀이 그 과정을 도울 겁니다. 창풀은 어쨌든 초보 창업자들을 위한 곳이고요. 그들이 대박이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만 생각하는 곳이에요. 시작부터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망하더라도 왜 망했는지는 알고 망했으면 좋겠어요. 창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팀 비즈니스를 많이 했지만 유튜브로는 처음 이번에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소개를 좀 하는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도 창플 카페 오셔서 확인하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개는 창플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고, 그러면 이 창플직인 제가 왜 이 창플 팀 비즈니스를 만들었냐,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는 저 편하자고 시작한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초보 창업자들 상담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조금씩 도와줬어요. 나중에는 조금 도와주면 이게 도와줄 게 생기고, 저걸 안 도와주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대략 한 2년 전 정도서부터 아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창업자들을 실제 돕는 데 있어서 A부터 Z까지 딱 잡아놓고 그렇게 창업을 시키는 일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온 게 벌써 한 2년, 본격적으로 한 것만 해도 한 2년 동안 100개 정도가 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바닥에서는 창조라는 거를 좀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2010년에 저는 처음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고, 처음에 뭐 치킨 브랜드도 만들고, 뭐 키즈 카페, 김밥 브랜드, 쌀국수 브랜드, 그냥 그걸 만드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어쨌든 전 가맹 사업을 했으니까 제 브랜드로만 출점을 한 게 450호점이 넘었단 말이에요. 한 10년 동안 브랜드를 만들고 출점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 창조를 해내고 그것들이 살아남게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는 딱 하나 브랜드 만들고 진짜 10년, 20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 분들도 엄청 내공 깊으시고 존중하지만, 지난 한 2년 동안 아키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 브랜드 만든다는 생각으로 다 초보 창업자분들이 이걸 만들다 보니까 이게 엄청 힘들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한 달이면은 뭐 보통 프로젝트 하나에 한 2달 정도 걸리는데, 한 달에 보통 10개 정도 프로젝트를 하니까 최소 5개씩은 오픈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드는 것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잘 살아야 돼, 막 이런 부담감까지 생기죠. 뭔가 제로 베이스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압박감, 그 작업으로 인해서 어쨌든 그 초보 창업자가 생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 그러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창플직이 네 목적은 그냥 초보 창업자가 망하지 않게 하는 게 목적 아니야? 자신이 하고 싶은 아이템과 창업 유형이 확실히 정해진 사람, 그런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초보 창업자의 또 하나의 부류는 그냥 돈만 벌면 되고 생계가 유지만 될 수 있는 형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우리끼리 가능성이 크다고 해도 새롭게 만들어서 0부터 만들어서 개인 브랜드를 새로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보다, 이미 그 사업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의 그 아이템, 이미 창플에서도 만들어 봤던 그 아이템, 그리고 운영을 여태까지 했기 때문에 그 명성이 있죠. 그걸 하게 되면은 좀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고, 인건비 최소화 시스템, 뭐 물류 최소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미 감안해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대로 창업을 하면은 오히려 새롭게 창조하는 것보다는 덜 위험하고 우리도 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전국적인 맛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TV에 나온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수억 원씩 버는 장사 고수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그 동네에서 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최소화 시키고 투자금도 덜 들이고 물류 구조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든 게 우리 아키 프로젝트고, 거기에 걸맞는 브랜드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각색을 해서 그걸 튜닝을 하든 어쨌든 영입을 해서 그 창업 아이템을 팀 비즈니스라고 이름을 짓고, 그 팀 비즈니스 수장하고 새로 하는 초보 창업자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창업을 하고, 그 못하는 것들에 대한 제반, 이 상황들을 창플에서 지원 사격을 하게 된다면, 그게 사실 창플의 목적에도 부합이 되고 또 성공의 가능성도 높이고, 그리고 팀 비즈니스 브랜드를 선택하는 사람, 이 초보 창업자들은 장사 사부까지 생기는 거니까 오픈 후에도 계속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부터 10까지 당신들은 알 필요도 없고 우리가 다 해줍니다, 이런 프랜차이즈도 있지만, 우리는 투자금이 적은 초보 창업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상권과 입지에 들어가지 못해요. 비싸니까. 프랜차이즈 회사도 본사고 본사도 회사고 사업이기 때문에 이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초보 창업자는 리스크를 줄이고 검증된 브랜드를 하려고 하지만, 장사라는 거는 검증된 브랜드를 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시설비 역시 정확히 본사 이윤에 맞춰서 내야 되고, 다달이 쓰는 물류 수익에도 최소 매출의 10%는 본사 수익으로 가야 되고, 이번에 차익 감액금도 나왔잖아요. 최소 평균 10%가 본사로 유입이 된다고. 월 매출 3천이면 300 정도는 본사 물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매출에 따라서 로열티도 내야 돼요. 그러면은 점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본사에 떼어주는 게 많기 때문에
마진이 별로잖아요. 그럼 마진이 별로면 매출이 높아야지 나한테 가져갈 게 있는 거고, 매출이 높으려면 또 좋은 상권, 좋은 입지, 시설 투자도 제대로 하고, 그렇게 되려면 또 인건비도 많이 써야 되고, 매출 올리면 어떻게 사람이 또 필요하니까, 그럼 투자금 많이 들어 인건비 많이 들어 이렇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내 투자금과 역량은 초보인데 정말 많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팀 비즈니스는 그 동네에서 먹고 사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맛집이나 지역적인 맛집은 아니더라도 그 동네에선 통하는 브랜드고, 그게 몇 년에 걸쳐서 어쨌든 검증되었고요. 그걸 검색하면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 검색을 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 명성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프랜차이즈 똑같잖아요. 우리 동네에 뭐가 생긴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먹어보지 않은 사람도 저쪽 동네에서 누군가 먹고서 뭔가 검증된 리뷰라든지 이런 걸 보고 신뢰를 갖고 우리 동네 처음 생겨도 바로 가는 거잖아요. 팀 비즈니스는 그 동네에서 직접 장사하는 선배가 자신의 노하우와 시스템과 레시피, 그리고 거래처 공유, 이런 것들까지 직접 알려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장사 선배, 조력자가 생기는 거고요. 그거는 어찌 보면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와 소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팀 비즈니스는 프랜차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본사가 없고 직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시설적인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 전수를 시켜주고 그 교육을 시켜주는 그 선배 창업자의 시간을 쓴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노하우를, 그런 리스크를 감안해서 이렇게 시행착오 겪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수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간 씀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감당을 해야죠. 하지만 프랜차이즈 아니기 때문에 본사 물류 수익을 남기다 이런 건 또 없죠. 자신이 쓰고 있는 거래처를 공유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같이 쓰는 양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공동구매 형태가 되고 오히려 구매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조리 방식도 어차피 전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보통 원가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보통 30% 밑이에요. 밑. 25%에서 30% 사이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기본적으로 35%, 40%, 45% 이상도 있죠. 근데 40%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본사가 받는 원가가 뭐 20%, 25%라고 해도 거기에 물류비 한 5% 들어가고 본사 이유 한 10% 들어가면 그 정도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제가 얘기한 25%, 30% 원가율이 결코 퀄리티가 떨어지는 원가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진이 좋으면 매출이 적어도 남는 게 있습니다. 근데 원가율이 높고 인건비 높고 임대료가 높아. 그럼 마진이 적잖아요. 그럼 많이 팔아야 돼요. 많이 팔려면 많이 팔 수 있는 곳에 가야 돼요. 지금 우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마진이 남는 구조로다가 해야지 매출이 적어도 내가 먹을 게 있는 겁니다. 팀 비즈니스는 창풀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좀 모자란 부분, 그런 부분들은 측면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기 때문에 그 회사의 인프라, 그 팀의 인프라가 없어도 창풀에서 어지간한 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건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리스크는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명성은 가져가되 뜯기는 거 없고, 장사 선배가 생기는 거고, 투자금을 줄일 수 있는 거고, 내 인건비 들여서 최소 고정비로다가 생존할 수 있는 길. 오픈 과정에도 크고 작은 시행착오 겪어야 될 것들을 오픈 지원팀이 우리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팀보다도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높은 퀄리티의 팀원들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팀 비즈니스의 목적입니다. 물론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가 요즘 뭐 얼마나 되겠냐면은, 그런 본사처럼 모든 걸 다 해주지도 않고 뭐 매출을 보장해준다든지 오픈하고 대박이 날 거라는 뭐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변수도 많겠죠. 하지만 모든 걸 다 해주는 프랜차이즈보다는 진짜 장사 준비와 장사에 대한 실제를 알 수가 있고요. 모든 걸 스스로 해야 되는 개인 창업보다는 훨씬 더 리스크를 덜하게 창업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팀 비즈니스를 할 만한 그런 선하고 장사에 대한 경력과 능력도 있는 그런 오지랖 넓은 자영업자를 찾는 거고요. 누구를 가르쳐주고 전수해주고 이렇게 도움 준다? 이런 거 어렵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 유튜브 나오고 어디 막 자기가 무슨 뭐 재능 기부를 하겠다, 다 자기 밑에 사업적인 속셈이 있어서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창풀 팀 비즈니스는 어차피 이 창풀 안에서 대단하지 않더라도 창풀이 가지고 있는 철학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라서 그래도 좀 나을 겁니다. 뭐가 옳다 그르다는 아니지만 자신이 오랫동안 꼭꼭 숨겨온 노하우를 이렇게 오픈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법들 며느리한테도 공개 안 하는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아니면 자신의 노하우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무나도 크게 생각해가지고 초보들이 접근조차 못하는 전수창업 금액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있죠. 물론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 그분들의 가치는 다른 거니까. 하지만 그 전수창업을 하는 사람도 그냥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미래의 사업을 위해서. 이번 아이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은 브랜드를 만들고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하우와 쌓아온 것들을 오히려
내가 그걸로 사는 것처럼 남이 사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을 살리면서 내가 성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원래 남에게 가르치면서 나도 성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사업가들과 장사꾼의 차이겠죠. 주면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내 거를 꼭꼭 안으면서 커가는 분들이 있고, 뭐가 옳다 그르다는 모르지만 사업이라는 형태는 어쨌든 내가 다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그런 예비 사업가들을 팀 비즈니스 수장으로 영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들의 브랜드를 알리고요, 창표를 통해서 그들끼리 팀을 이뤄서 서로 간에 먹고 사는, 누구는 사업적으로 성장하고 누구는 초보 창업자로서 지금 당장 생계를 해결하고, 그런 그림을 지어나는 역할을 제가 하는 겁니다. 물론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 팀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브랜드가 성장하고 사업적으로도 폭발하는 어느 임계점을 만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팀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 또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또 저는 저대로 그 팀 비즈니스 수장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또 브랜드를 디벨롭 시키다 보면은 참 보람찹니다. 그렇게 오픈시켜서 또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오픈을 해도 죽지 않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 보면 보람이 있어요. 창플의 목표와 팀 비즈니스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창플 TV를 보는 그 많은 초보 창업자들의 목적도 대박이 아니라 결국 생존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보 창업자분들 이젠 창플 TV만 보지 마시고 지금 창플 비즈니스 TV도 좀 보시면서 그 브랜드들에도 관심을 좀 가지고, 그리고 그 브랜드를 누가 하고 있는지 관심 가지고 그 매장도 한번 가보시고 그들과 대화도 하고,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저희 창플 보고 왔다고 하면 다 친절하게 자기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렇게 알아도 가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미래를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긴 영상이었지만 창플 팀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영상으로다가 좀 두 개를 합쳐서 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팀 비즈니스 브랜드에 대한 얘기도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창플 비즈니스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창플직이었습니다.